안녕하세요. 주식단기학교입니다. 예, 오늘은 2020년 8월 16일 오후 7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좀 걱정이 됩니다. 금요일날 양 시장이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면서 주말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쉴 때는 편안하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쉴 때는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그 스트레스 받는다고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쉬고 계시길 바라고요. 월요일까지 휴장입니다. 월요일날 휴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요일까지는 편안하게 쉬어야지 또 화요일날 또 좋은 컨디션으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지수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저녁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그 협상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세계 2차 코로나 확산이란 그런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요. 그 뉴스들을 지금 다 끌어모아서 계속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생각을 정리를 해서 월요일날 늦어도 저녁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복리의 기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해줬어요. 가능한지 안 한지. 그 부분에서 좀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가능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욕심이란 게 좀 놓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왜 주식시장에서 손실이 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실력이 처음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력이야 우리가 공부를 해서 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공부를 해도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은 또 경험을 쌓으면 됩니다.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서 경험을 쌓아서 어느 정도의 실력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시간과 노력만 투자를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노력이란 건 시간은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선까지 올라와요.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건 아닌데 수익을 낼 확률을 굉장히 높이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600만 시대잖아요. 주식 투자자 600만 시대에서 이런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수익을 나는 사람들이 적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욕심이 많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되는데 이 욕심 버리기란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이란 게 성격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떠한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제가 한 달 전에 올린 그 영상 중에서 복리의 기적이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거기에서 제가 어릴 때 굉장한 큰 빚을 지고 그것을 10년 동안 다 갚고 그러면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알바를 하면서 정말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빚을 갚고 다 갚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정말 죽고 싶었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고요.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이 100원, 1000원, 만원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고요. 정말 인생 잘못되면은 평생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인생 밑바닥에서 살아야겠다 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이 욕심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력은 다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 욕심을 버리기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가가 우리가 만약에 단타를 친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에서 단타를 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23%에서 여기 23%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단타를 치기 위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순간적으로 타점이 좋아가지고 2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2%의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에서 25%에서 어떠한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오면은 바로 2% 수익을 챙기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2% 수익 났음에도 불구하고 2% 수익 났으면 여기가 25%죠. 그러면 상한가까지 얼마 남았어요? 5% 남았죠? 30%까지? 그럼 이 상한가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아서 들어왔는데 이 5%라는 그 상한가라는 그 욕심 때문에 여기에서 위험한 신호가 나와도 그 기대감의 이 신호를 좀 합리화합니다. 합리화. 여기에서 조정 주고 올라가겠지? 내 매수 단가 근처까지는 안 오겠지? 뭐 그런 희망회로를 돌립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에 트렌드가 뭐예요? 위에서 5%, 3%는 그냥 뺍니다. 뭐 한 번에 10% 빠질 때도 많아요. 요즘 급등 종목들 보면은. 이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벌었던 수익도 한 번에 시장에 반납을 하고 더 많은 손실을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씩 수익을 10번을 냈어도요. 10번을 냈어도요. 저런 거 한 번 잘못 걸려가지고 10% 갑자기 10% 급락을 해버리면요. 이 수익금은 물론이고 이 본전까지 다 날아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실력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고 또 경험을 해서 경험을 쌓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왜 수익이 안 나냐라고 했을 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평소에는 굉장히 본인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월말에 계좌를 까보면은 항상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찍혀 있습니다. 마이너스 아니면 본전. 항상 본전. 마이너스 아니면 본전 약손실. 그런 분들이 이런 욕심 때문에 많이 계좌를 까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중장기도 똑같습니다. 복리 기적을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1000만원 기준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33살이고요. 예, 그 기준에서 제 친구들의 투자 금액, 뭐 주위에 여러 이제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의 투자 금액을 이렇게 봤을 때 한 1000만원 정도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본 금액 예시의 금액을 1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이 1000만원으로 72승을 하면은 100억대의 자산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한 게임당 20%의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51승을 했을 때 100억의 자산가가 됩니다. 굉장히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저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입니다. 예. 720승을 한 번도 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 720승이란 게 하루에 1%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3년이란 시간이에요. 3년. 근데 한 게임당, 한 종목당 20%의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 51승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또 좀 해볼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봤을 때 51승? 20%씩 51승? 이거는 좀 해볼 만하다는 느낌이 들고 이건 좀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제 생각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불가능한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같다라고 표현한 거는 저도 아직 이렇게 매매를 해서 이렇게 100억의 자산가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같다라고 가정을 해본 겁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시간적 여유. 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720승을 한다고 하면은 1일에 1%씩 수익을 내 가지고 720승, 그러니까 3년 안에 내가 3년 안에 부자가 되겠다, 100억가의 자산가가 되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이란 기간에 압박을 받는 거예요. 3년. 3년. 이 3년이란 기간에 720승, 3년 딱 채우면 720승이죠. 3년 안에 이 부자가 되겠다는 이 압박감 때문에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 압박감 때문에 욕심을 내게 돼요. 욕심을 내게 돼가지고 조금 무리를 합니다. 매매에서 좀 무리를 합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3년이란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3년이란 그 시간에 얽매이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게 돼요. 욕심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무리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실수가 많아져요. 항상 어디 시간에 쪼달리든지 욕심을 내게 되면요, 사람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는 시야가 굉장히 이렇게 좁아집니다. 이 좁아지게 돼 있어요. 시야가 좁아지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지고 얽매이지 말고 시간에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조금 욕심을 좀 내려놓자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전술과 전략을 짤지 계획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뒤에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720승은 720일이죠. 거래일수록. 그러면 3년이 됩니다. 3년 후에 100억 투자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조금 좀 더뎌 가지고 이게 2배가 걸렸어요. 6년 후에 이 100억의 자산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100억이란 자산가가 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아니에요? 짧은 시간 아닐까요? 이 3년 걸릴 거 6년 걸렸다고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돌아온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걸려가지고 내가 이게 10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후에 내가 100억의 자산가가 돼 있는데 그 10년이란 세월이 굉장히 긴 세월일까요? 저는 이 100억에 대한 대가가 10년이란 세월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펼쳐놓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3년 안에 100억을 만들고 싶은 욕심은 알겠지만은 6년 후에 내가 100억 자산가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100억 자산가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짧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일까요? 이게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100억을 번다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3년, 5년 뭐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을 봐서 그렇게 시간적인 스케줄을 잡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무리를 하게 되고, 그 무리를 함으로써 시야가 좁아지고 한 번에 큰 손실을 맞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복리의 기적으로 우리가 저번에는 일로 얘기를 했잖아요. 720일 3년으로 잡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승으로 얘기를 했어요. 승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런 시간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전술과 전략을 짜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략이라는 거는 똑같은 전술과 전략은 좀 간단하게 짜는 계획이고요. 전술은 좀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짜는 계획을 얘기를 해요. 하여튼간 계획을 짠다는 거예요. 그 단타랑 중타, 장타 뭐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왔었는데요.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에 이제 1000만원짜리 계좌랑 500만원짜리 계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향후 뭐 3년 후에 뭐 어떠한 일정한 손익 분기가 넘어가면은, 또는 뭐 연말이나 뭐 이렇게 뭐 분기별로 의미 있는 그런 구간에서 공개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런 매매 계획을 전술과 전략을 어떻게 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전술과 전략을 짰습니다. 일단 1억 1000만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1억 미만까지의 단타는 이 금액은 단타로 접근을 할 거예요. 무조건 단타예요. 급등주를 따라갈 겁니다. 급등주를 따라가면서 급등주 매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1억까지는 일단 1000만원으로 1억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1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10억이 될 때까지는 일단 중형주, 테마주 바닥 매매를 좀 해볼 계획이고요. 10억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대형주 바닥 매매를 할 생각이,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무조건 하루에 1%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고 희망회로를 돌리고 이게 희망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 좋은데, 일단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식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굉장히 잘 짜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계획을 잡은 이유는 1억이란 돈이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 직장인들이 얼마나 버는지 몰라도 1,000만 원 갖다가 하루에 2%씩 단타를 쳐서 수익금을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거래일이죠. 그러면은 한 달에 400만 원 벌어요. 하루에 2%면 20만 원 벌죠. 20만 원 벌죠. 그러면은 한 달 20거래 하면 4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대기업 입사 연봉이랑 비슷해요. 그 친구들은 한 5천 이상 벌죠. 5천 정도 번다고 하면 세금 다 떼고 하면은 뭐 실수령 금액이 한 400 정도 벌 거예요. 그 정도 벌 수 있어요. 근데 1억이란 돈이 일반 직장인들이 모으기에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한 5천, 6천, 7천, 8천, 9천까지는 좀 모으는데 1억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주위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1억의 시드머니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9천이나 8천이나 1억이랑 뭐 다 천 차인데 뭐 심리적인 건지 몰라도 이 1억이란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는 엄청난 압박감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1억까지만 단타를 친다는 게 이 1억을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모으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뭐 5천을 모으는데 뭐 1, 2년이면 모을 거를 1억을 뭐 모으기 위해서는 뭐 1, 2년이 아니라 한 5년 정도 걸릴 수가 있고요. 시간이 더 들어요.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저는 기준을 1억까지만 단타를 잡았어요. 1,000만 원으로 같이 이제 복리의 기적을 해 나갈 건데요. 그러면은 중타로 잡는 거는 1억에서 10억이에요. 또 여기는 왜 또 10억이라고 했냐? 이 10억은요, 우리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평생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10억에서 20억 사이라고 저는 봐요.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를 다녀도 고위 간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일반인들 기준으로 10억에서 20억 정도 벌면은 평생 모을 돈을 다 모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제가 어디 가서 나가서 일해서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이에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을 만약에 이런 수익이 이 정도 창출이 됐다고 하면은 조금 안정적인 바닥 매매, 하지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이 테마주 매매를 할 계획이고요. 10억 이상이 되면은 이제 이거는 직장인들이 평생 모으기 힘든 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돈의 안정성을 더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형주 바닥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한번 예를 들게요. 단타는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빨리 들어갔다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요. 단타의 특징은, 돈이 작은 사람의 특징은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 돈이 적기 때문에 빨리빨리 돈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굴려야지 돈이 높아져요. 높아지고 이 복리를 계속 단돈 1,000원, 10만 원이라도 계속 복리를 굴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작은 돈을 빨리빨리 굴려서 1억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가지고 급등주를 하는 거고요. 손실도 최대한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대응을 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중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 중형주의 특징은 따블이 나와요. 따블이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급등주는 이런 급등주가 쉽게 얘기해서 급등주가 이 중형주 테마주예요. 급등주가 이 중형주 테마주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 급등주가 됩니다. 뭐 시가총액 5천억 이상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테마주들이 뭐냐면요, 급등주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바닥을 잡고 여기서 또 한번 이 정고점 근처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주는 그때그때 하고, 이런 급등주를 잘 보고 있다가 제 거래 있죠. 제 거래량 매집봉이 쓰고
매집봉이 쓰고 밑에서 이런 매집봉이 또 바닥에서 매집봉 들어오는 거 보고 이럴 때 이제 이 1억에서 10억 이상의 돈을 계속 분할 매수로 계속 사서 모아갑니다. 모아가면은 이 중형주 테마주의 특징은요, 바닥에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닥에서도 내려와서도 변동성이 커요. 바닥에서만 해도 한 20% 정도의 변동성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매수 타점을 잘못 잡았다고 해도 여기에서 잡고 또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고 해가지고 일정한 이 바닥권에서 평균 단가를 맞출 수가 있어요. 맞출 수가 있고요. 이런 테마주나 중형주는 어떠한 그 시장의 흐름이나 스케줄이 있어요. 스케줄 뭐 폴더블폰이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대지열병이 발생하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몇 월 달쯤에 많이 이렇게 나온다. 또는 뭐 BTS가 언제 신규 앨범을 낸다라고 했을 때 그런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이 급등 정도가 굉장히 엄청나요. 최소한 2배는 나와요. 평균적으로 2배는 나와요. 바닥에서 잘만 사놓으면 2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해요. 이게 왜 안정적이냐라고 했을 때 바닥에서 사놓으면은 그런 테마주들은 이슈가 있고 이 이슈에 대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시간만 주면은 올라가요. 이 시간이 보통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걸려요. 1년 동안 2배 난다고 했을 때, 이 10억이 2배가 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10억이 2배가 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20억이 되죠. 그럼 또 다른 테마를 찾아서 또 6개월 투자를 해요. 그럼 40억이 되죠. 이렇게 큰 돈을 빨리빨리 불려갈 수 있는 게 이 중타 그 테마주나 중형주 매매 기법이에요. 대신에 이런 거는 꼭지에서 잡으면 안 돼요. 꼭지에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급등을 해서 급등주가 되는 거거든요. 이 급등주에는 소액으로 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계속 자그마한 금액으로 빨리 치고 들어갔다 빨리 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계속 해야 되고요. 10억 이상이 되면은 돈을 일단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를 하는 건데요. 대형주의 특징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대형주는 일단 이 대형주는 패턴을 많이 만드는데요. 이러한 박스권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어떠한 패턴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대형주의 가장 큰 흐름은요, 바닥에서 만약에 상승 추세를 잡으면은 엄청난 상승 추세가 나와요. 그리고 대형주가 이 상승에서 하락을 잡으면요, 굉장히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러한 파동을 많이 만듭니다. 이게 뭐냐? 제가 이게 100%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대형주는 바닥에서 기는 시간도 길고 올라갔다 조정받는 시간도 길어요. 근데 이 사이클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사이클이 최소한 3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냐, 올라갔다가 이 떨어지는 기간이 한 3년으로 보고요. 바닥에서 잡는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리고요. 올라가는 시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려요. 1년에서 2년. 제가 이 대형주 매매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2년 정도 걸려요. 그럼 얘네들은 변동폭이 굉장히 작아요. 얘네는 변동폭이 굉장히 작아요. 올라갈 때 뭐 1%, 2%, 뭐 3%, 요즘에 뭐 현대차, 뭐 LG 이노텍 뭐 이런 건 막 10%, 15%도 나오죠. 요즘에 시장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얘네들은 이 2, 3%, 막 5%, 뭐 5% 가고 하루에 10% 가면 뭐 코스닥 상한가 간 거랑 똑같아요. 그만큼 변동폭이 작아요. 그래가지고 내 돈을 바닥 근처에서 사놨을 때는 이 변동의 폭이 적기 때문에 내 돈이 뭐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이 돈에 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좀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고, 내가 이 많은 돈을 샀을 때 이 호가의 흐름 봤을 때 뭐 삼성전자 이렇게 봤을 때 이 호가가 받쳐줄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큰 비중을 들어가도 나오고 싶을 때 빨리빨리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 대형주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닥에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3% 5%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이 돈의 힘으로 여기 들어오는 돈들이 굉장히 큰 돈일 거 아니에요. 돈의 힘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줍니다. 그래서 대형주 바닥 매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다들 바닥이라고 써 있어요. 꼭지에선 절대 사지 않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비싸게 사면 더 비싸게 파는 원리라고 했죠.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돈이 커질수록 중형주나 대형주는 돈이 커질수록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사는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고, 꼭지에서 사는 그런 매매는 급등주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두 개가 개념이 있어요. 시간의 투자예요. 시간의 투자. 시간의 개념이고요. 돈을 잃지 않고 일단 지키고 쌓아간다는 개념입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3년 안에 720승을 해서 3년 안에 720승이나 또 51승을 해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욕심은 알겠는데요. 향후 10년을 생각을 했을 때 이 10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100억을 벌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접근으로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너무 시간에 얽매이지 마라. 그래, 시간에 얽매이다 보면은 욕심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되고요. 그 말 중에 가장 포인트는 내 돈을 지키는 거, 그리고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한 주 매매 공부 중에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이 쌓아간다라고 하잖아요. 절대 어떠한 제 거래량 기법에 그 매매 기준이 있고, 한 주씩 공부하면서 그거에 시세에 흔들리지 말고 좀 계속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지키는 거를 계속 지키는 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쌓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단타는 금방 배울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금방 해요. 여기서 잃어도 1년 2년 안에는 다 복구할 수 있는, 내가 노동을 해서라도 다 복구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단타는 천천히 배워도 돼요. 결국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흙수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복리의 마법을 해야 되고 쌓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시간이란 변수가 시간이란 거가 투자가 돼야 돼요. 시간이란 게 투자가 돼야 되고요. 거기에 조급해하면 안 돼요. 쌓아갈 때부터, 지키고 쌓아갈 때부터 돈이 모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 매매도 끝까지 계속 잘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주식시장하고 부동산이랑 할 때 좀 차이가 있어요. 부동산은 보통 못해도 한 3년에서 한 10년은 들고 있잖아요. 10년 후에 더블 된다고 하잖아요. 주식도 갖고 있으면 3년, 10년 후에 더블 돼요. 바닥에서만 잘 사놓으면은. 여러분들, 왜 부동산은 3년에서 10년 정도 들고 있을 생각을 하면서 사면서, 왜 주식은 똑같은 금액을 사는데 1년, 2년 동안 안 오른다고 그렇게 왜 징징거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까먹었어. 해주고 싶은 말은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잠시만요. 이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매도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수익도,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수익도 손실도 아닙니다. 그 매도, 내가 지금 수익이 10% 수익이 나고 있어도 이거는 내가 매도 버튼을 아직 눌러가지고 수익을 확정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30%가 나고 있어도 나는 지금 손실이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이 매도 버튼을 안 눌렀잖아요. 이 종목이 나중에 100% 수익이 날 수는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마이너스 나 있다고 막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스승님한테 옛날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 매도 버튼 누르기 전까지 수익도 손실도 아니에요. 절대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수익이 나 있다고 신나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 누르고 버튼을, 마지막에 이 버튼을 누르고 확정할 때까지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이렇게 거만하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경험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30%가 찍혔을 때 어떻게 버틸 거냐라고 하는 거는 본인만의 기준을 잘 정해야겠죠. 저는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계좌 2개를 만들고 이렇게 매매를 시작하고 일정한 수준이 지나면은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 아이디 이렇게 만들어서 녹화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켜놓은 영상이 수요일 영상이고요. 목금 영상은 제가 병원에 치료를 받느라고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올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수요일날 이렇게 이 비덴트란 종목이 1000만원짜리 계좌고 이게 500만원짜리 계좌인데요. 예, 비덴트 이 계좌에서 이 계좌에서 사자마자 그냥 급락을 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했어요. 마이너스 100만원이 찍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예, 이거를 금요일날 이렇게 손절을 하고 YBM넷에 들어가가지고 본전에서 매도를 하고요. 다시 본전을 찾고 다시 종가 베팅을 해서 지금 다시 겨우 본전을 찾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500만원짜리 계좌로 단타를 쳐가지고요. 하루에 이렇게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어요. 보시면요. 이게 지금 50만원짜리 계좌예요. 50만원짜리 계좌인데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어요. 1심 바이오에서 500만원 갖다 몇 번 단타를 쳐가지고 224,999원이 수익이 났었고요. 하루에도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단돈 500만원 가지고도. 또 나머지는 또 작은 돈 250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가지고 좀 손실 보고 이렇게 좀 반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벌써 한 100만원 정도, 50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 계좌가 나중에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됐을 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 투자금이 적다고 투자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저렇게 저번 주부터 시작하게 됐는데요. 다 할 수 있어요.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중요한 거고, 그 돈을 얼마나 지킬 수 있냐, 그리고 얼마나 쌓아갈 수 있냐, 그거의 문제예요. 돈의 금액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돈은 어느 순간 들어옵니다. 순간 내가 정말 죽고 싶고 진짜 그 문턱까지 갔을 때 그것만 딛고 일어서게 되면은 정말 어느 순간 돈이란 거는 엄청나게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는, 100억의 자산가가 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